피프티 2편 사이다의 장 시작합니다. 이번 편에선 가처분 기각 이후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데뷔부터 가처분 이전의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와우. 판결문 결과 피프티는 당초 정산과 멤버의 진단명 공개가 가처분 소송 사유라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1. 정산이 투명하지 않았다. 2. 몸이 아픈데도 활동을 강요했다. 3. 연애 활동을 뒷받침해줄 능력이 없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정산에 실수가 있긴 했으나 시정 요구를 한 차례 하고 2주 내에 개선이 안 될 시에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멤버들은 2주의 시간도 주지 않았고 어트랙트가 실수를 하긴 했으나 일회성인 점 그리고 수정된 정산 내역서를 제공한 점에 따라 이것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볼 수 없다. 2. 카톡으로 멤버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등 몸이 아픈데도 활동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더기버스와의 용역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트랙트가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상황에도 피프티 멤버들은 항고 의지를 강하게 내비춥니다. 이 사유에 대하여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 소송 항고 및 본안 소송까지 이어가며 자금줄이 말라가는 어트랙트를 파산시킬 계획이다. 이미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어트랙트는 피프티 말고 다른 연예인도 없기 때문에 단연간의 소송을 버틸 수가 없어 파산할 것이다. 어트랙트가 파산하면 소속사도 계약 해지 위약금을 낼 회사도 없어지는 것을 노리는 것일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진실은 뭐 본인들만 알겠죠. 다만 이때쯤 전홍준 대표가 넥스트의 기타리스트였던 김세황 씨를 통하여 멤버들을 위해 미국의 수영장이 딸린 숙소를 알아봤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이 모든 혜택을 잃게 된 멤버들의 선택이 좋지 않았음을 다시금 증명하였습니다. 어트랙트에 그냥 있었으면 미국에서 수영장 딸린 숙소에 머물며 활발히 활동하고 국내에서도 인정받았을 텐데 아쉽네요. 뭐 이것도 본인들 선택이죠? 어트랙트 투자 유치. 이렇게 피프티의 미래에는 점차 먹구름이 들이우는 가운데 어트랙트엔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싱가폴 투자가 데이비드 용으로부터 100억대 투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트랙트의 투자를 요청한 댓글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어트랙트를 향한 대중들의 지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100억 투자를 받은 어트랙트는 파산하지 않고 피프티와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 내용. 이러던 와중에 9월 27일 앨범에 대한 이슈까지 생겨납니다. 바로 더 기버스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업한 큐피드 컴필레이션 앨범이 발매된 것인데요. 앨범의 디자인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그냥 호불호가 갈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망쳐버린 느낌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해당 디자인 역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담당했었고 어트랙트는 수정할 시간도 없이 임가공되어 버렸던 것이 드러나 다시 한번 대중들이 더기버스에 경악하게 됩니다. 이때가 멤버들이 가처분 소송을 막 제기한 당시라서 어트랙트로선 아마 경황도 없었겠네요. 10월 4일 어트랙트는 업무방해와 배임 등의 사유로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에게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일 뿐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10월 11일에는 그 아래 내부 고발자라는 인터뷰일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모두가 피프티 멤버들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직감하던 찰나 피프티는 열쇠를 뒤집고 싶었던 모양인지 입장문을 연이어 발표하게 됩니다. 1차 입장문. 피프티 멤버들은 10월 13일 1차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템퍼링 프레임을 거둬달라고 하며 앞으로 전홍준 대표의 미담 실체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입장문. 같은 날 피프티는 2차 입장문을 통해 소속사가 자신들의 건강을 소홀히 여겼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차 입장문. 하루 뒤인 14일 피프티 멤버들은 3차 입장문을 올립니다. 어트랙트가 투자자와의 회의에 자신들을 참석시켜서 허풍을 떨어 본인들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4차 입장문. 10월 16일 업로드된 4차 입장문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미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모의 노후자금, 손목시계나 자동차를 판 금액 등등. 이것이 다 미담으로 남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모두 청구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5차 입장문. 18일에는 5차 입장문이 올라옵니다. 바로 어트랙트와 스타크루 간의 자금 흐름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하여 대중들은 역시나 정말 철없고 세상 물정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장문의 대부분이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된 주장들인데다가 새롭게 나온 내용들도
대부분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키나 복귀와 인터뷰, 안성일 녹취록 공개. 이렇게 연이어 업로드되는 입장문에 대중들이 짜증을 넘어 질리고 있을 때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멤버 키나의 복귀였습니다. 키나가 복귀함에 따라 나머지 3인방은 피프티피프티라는 상표권의 선사용자라는 권한을 잃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어트랙트가 상표권을 취득하더라도 상표의 선사용권에 따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계속 사용한다면 지리한 소송전을 이어나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피프티피프티라는 그룹이 깨져 더 이상 선사용자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그룹 이름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과연 멤버들과 더기버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나는 복귀 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안성일이 지속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유도하며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지만 막상 다툼이 시작되자 꽁무니를 뺐다라고 폭로하며 심지어는 세나에게 코로나 양성 키트를 보내서 거짓 감염으로 격리된 틈을 타 멤버들이 숙소에서 도망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키나 아버지와 안성일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서 안성일은 키나 아버지에게 전속 계약 해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거면 시작도 안 했다. 100% 인용된다. 인용되면 이후 워너가 나서서 전 대표에게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주며 조율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전홍준 대표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가능성이 있다며 전 대표를 비방합니다. 키나의 경우는 어머니가 복귀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고 아버지는 낌새를 눈치챘는지 녹취를 따놓았으며 키나 본인도 큐피드 지분을 떼먹히고 안성일 경력 논란이 불거지자 어트랙트로 복귀하자고 멤버들을 설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반응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반응이었죠. 6차 입장문. 키나가 빠진 피프티 멤버 3인방은 계속해서 입장문을 업로드합니다. 이번이 6차군요. 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3위는 전속계약서의 맹점이 바로 부속계약서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피치 못해 작성했던 부속계약서를 봐달라 라며 계약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속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전속계약서에 따라 우선 공제하고 분배함이 당연한 항목들을 일일이 명시한 것에 그쳤습니다. 같은 직접비라고 해도 해석에 따라 조금씩 의견이 갈릴 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명시를 해둔 것이죠. 7차 입장문. 키나가 복귀함에 따라 피프티 활동명 확보와 외부에서가 아닌 내부 정보까지 확보한 어트랙트는 계속적으로 어트랙트를 비방한 멤버 3인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제 3인은 피프티가 아닌 전 피프티 멤버가 되었고 법적 다툼만 남았습니다. 7차 입장문은 추후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료를 탈탈 털어도 가처분 소송에서조차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본안 소송에서 이기겠다는 건지 의문만 남네요. 이 와중에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와 대면하지 않는 조건으로 복귀를 타진했다는 기사가 나와 대중을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복귀하고는 싶지만 명분을 달라는 의미처럼 보이는데요.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그간의 대응으로 쌓인 어트랙트의 분노와 피프티라는 상표를 완전히 가져오게 됨에 따라 멤버 3인의 목맬 필요 없이 이기 진행을 해도 되는 점.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예상이지만 세나의 거짓 코로나와 더불어 더 이상 멤버들은 가스라이팅 당한 것뿐이다 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정황들이 키나를 통해서 확보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전 피프티 3인방의 앞날에는 그저 어둠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피프티 재가동. 돌아온 키나는 큐피드가 노미네이트된 빌보드 시상식에 참여 예정입니다. 홀로 영광을 거머쥐네요. 또한 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인원을 충원하여 2기 출범을 앞두게 됩니다. 거기에 11월 9일 큐피드의 음원 수익이 피프티에 직접 투자비 30억을 초과하여 키나는 첫 정산을 받게 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천만 원대라고 하네요. 이처럼 피프티 관련 사태를 쭉 정리해보았습니다. 피프티 건은 K-팝 업계에서 가수가 무조건 을은 아니다라는 것이 처음 인식된 사건이며 이로 인해 아이돌과 회사 간의 표준 계약서까지 바뀌는 배경이 된 사건입니다. K-팝 업계에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홍준 대표가 대중들의 지지와 투자를 받고 일어설 수 있던 배경에는 그 어떠한 녹취나 카톡에서도 욕은 물론이고 비속어조차 사용한 적 없는 전홍준 대표의 인성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난 어트랙트와 새롭게 결성될 피프티가 순항하기를 다들 한마음으로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몰파고였습니다.